52살, 주부 정숙. 오늘 아침도 남편은 말없이 출근했고 식탁엔 식은 커피 한 잔뿐이었죠. 아이들은 떠났고 남편은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아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나. 그런데 그날 친구가 말했어요. 정수가 너도 한번 여자로 돌아와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시작됐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자 가장 잊을 수 없는 비밀의 문이 열린 날. 오전 6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자 정숙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강철수가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출근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냥 가셨네. 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커피잔과 먹다만 토스트 한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흔적이었죠. 정숙은 그 잔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바쁘신가 보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의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에 먼지가 떠다녔어요. 정숙은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내 어르신들이 벌써부터 공원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정숙은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는지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현우는 대학교 3학년으로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작은 딸 지은이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 있었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해서 때로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오늘 할 일이 있지. 정숙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남편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회사로 보내주는 것이 그녀의 오랜 일과였어요. 비록 남편이 요즘엔 종종 회사에서 먹을 게라고 문자를 보내오긴 했지만 그래도 정숙은 습관처럼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정숙의 손놀림은 서툰 데가 없었어요.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니까요. 결혼 초에는 강철수가 정숙의 도시락에 감동해서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니까 라며 자랑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전 8시 정숙은 도시락을 들고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철수가 일하는 곳은 집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정숙이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접수대의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또 오셨네요. 과장님 도시락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드릴게요. 정숙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3층 회계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강철수가 보였어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언가를 열심히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도시락 가져왔어요. 정숙의 목소리에 강철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오늘은 회사에서 먹을 거라고 문자 안 보냈나? 아, 보내셨어요? 못 봤네요. 정숙은 멋쩍게 웃으며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철수의 책상에는 이미 배달음식 메뉴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점심을 시켜 먹으려던 참이었던 모양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고 갈게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미안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내일부터는 문자 꼭 확인하고 와. 강철수의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의 온기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정숙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문득 자신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친 것을 보았습니다. 52살의 여자, 조금은 처진 볼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 한때는 대학 연극반에서 가장 인기 있던 여학생이었고, 강철수가 졸업식 날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고백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 시절의 정숙은 지금의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한 정숙은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모두 3년 전의 것들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최소로 줄였습니다. 이 적막함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나? 정숙은 자문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투명한 존재가 된 느낌이었어요. 한때는 그토록 활기찼던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시작점이 궁금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미정이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아, 너 요즘 어때? 너무 오랜만이지? 미정의 밝은 목소리가 정숙의 적막한 일상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숙아, 우리 만나자. 커피 한잔 할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정의 목소리는 20살 때처럼 활기찼습니다. 정숙은 빈집에 혼자 있기보다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강남 블루밍로즈라는 카페 어째? 우리 또래들이 많이 간대. 정숙은 옷장에서 몇 년 전 산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딘가 어색했어요. 블루밍로즈 카페는 고급스러웠습니다. 분홍빛 조명과 푹신한 소파가 인상적이었죠. 창가에서 손을 흔드는 미정이 보였어요. 정숙아, 여기. 정숙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같은 5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습니다. 밝은 갈색 머리카락, 세련된 원피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미정아, 너 많이 달라졌네. 그래. 근데 너는 왜 그대로야? 대학 때 연극반에서 제일 예쁜 정숙이잖아. 정숙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넌 어떻게 지냈어? 남편은? 미정은 남편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자신은 서울에 있을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별거 하는 거야? 별거까진 아니고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 한 사람만 보고 살면 답답하잖아.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서울에서는 뭐하고 지내? 미정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나 라엘 힐링이라는 곳 다니고 있어. 들어봤어? 무슨 에스테틱 같은 거야? 비슷한데. 특별해. 우리 또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곳이야. 마사지 받고 오면 남편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라고 물어볼 정도로 효과가 좋아. 정숙은 의아했습니다. 마사지만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니. 너 의심하는 표정이네.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한번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미정은 검은색 바탕에 은색으로 라엘 힐링이라고 쓰인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번 가볼래? 내가 소개하면 VIP룸으로 안내해준대.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은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지만 미정의 반짝이는 눈빛이 부러웠어요. 생각해볼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 첫 방문은 체험 가격이래. 그리고 돈 좀 써도 괜찮아.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가끔은 나를 위해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미정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숙은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꿈과 욕망은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요즘 강철수 씨는 어때? 별로. 말도 없고 늦게 들어오고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미정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라엘 힐링을 추천하는 거야. 거기 다녀오면 달라질 거야. 너도 강철수도. 카페를 나오면서 미정은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틀 후에 같이 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지하철에서 정숙은 명함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라엘 힐링. 무엇이 그곳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밤 11시 강철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와이셔츠에 묻은 붉은 립스틱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숙은 그런 색의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식사는요? 했어. 먼저 자. 강철수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라엘 힐링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잠들기 전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가 모레 오후 2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자. 너무 긴장하지 마. 인생이 달라질 거야. 약속. 정숙은 메시지를 읽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까? 아니면 침묵을 지켜야 할까? 내가 변해야 해. 내가 먼저.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오전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처음 가보는 라엘 힐링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랜만에 머리를 신경 써서 손질했고 어제 백화점에서 산 새 원피스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늘 입던 편한 옷 대신 몸에 맞는 원피스를 입으니 허리선이 드러났고 머리를 염색하니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강남역에서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은 정숙의 변화에 놀란 눈으로 칭찬했어요. 와, 달라 보인다. 머리 염색하고 옷도 새로 샀네. 좋아, 좋아. 미정을 따라 조금 걷자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외관만 봐서는 특별한 곳 같지 않았어요. 라엘 힐링이라는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저 라엘이라고 쓰인 작은 동판이 전부였어요. 여기가 맞아? 응, 홍보를 많이 하네. 입소문으로만 알려진 곳이야. 건물에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펼쳐졌습니다. 향긋한 아로마 향기가 풍겼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어요.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리셉션에서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미소로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예약하셨나요? 네, 김미정인데요. 친구 소개로 왔어요. 리셉셔니스트는 정숙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체험 코스로 진행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정숙은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모두 고가의 작품처럼 보였고 소파는 부드러운 가죽이었어요. 이런 곳의 비용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니 걱정됐습니다. 미정아, 여기 비싸 보이는데. 첫 방문은 특별 가격이라니까 걱정 마. 그리고 여기서 경험할 거면 가격은 충분히 가치 있어. 리셉셔니스트가 돌아와 정숙을 안내했습니다. 미정과 정숙은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정숙 고객님, 이쪽이에요. 오늘 담당은 민호 실장님이십니다. 정숙이 들어간 방은 은은한 조명과 편안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샤워 시설도 보였어요. 리셉셔니스트는 수건과 일회용 속옷을 건네주었습니다. 샤워 후 이걸로 갈아입으시고 벨 누르시면 실장님이 오실 거예요.
혼자 남겨진 정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일회용 속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배를 눌렀어요.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문이 열리고 30살 남짓돼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흰색 유니폼을 입은 그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이름표에는 민호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고객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라고 합니다. 정숙은 갑자기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성 마사지사를 기대했는데 남성이라니. 저 여성 마사지사는 없나요? 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라엘 힐링의 모든 실장은 남성입니다. 처음이라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전문가니 걱정 마세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기는 뭐했고 미정도 이곳을 강력히 추천했으니까요. 베이직 힐링 코스로 진행할게요. 편안히 엎드려 주세요. 민호의 손길이 정숙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의 손놀림은 분명 전문적이었어요. 등과 어깨에 뭉친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많이 경직되셨네요.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고 허리와 등 아래쪽을 마사지했어요. 그의 손길이 때로는 과감하게 느껴졌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사지가 진행될수록 정숙의 몸은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강철수와의 관계에서 오래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쉬세요. 긴장을 풀고. 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그 순간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몸이,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대기실로 나가자 미정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반짝였어요. 어땠어? 특별하지? 정숙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마사지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편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느낀 생기였습니다. 그냥 괜찮았어. 미정은 정숙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올 거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라엘 힐링을 다녀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날의 경험이 자꾸 떠올랐어요. 민호 실장의 손길, 그때 느꼈던 감각.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 강철수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말이 없었지만 정숙은 덜 신경 쓰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오늘 시간 있어? 커피 한잔 할래? 그래, 어디서 만날까? 지난번 그 카페에서 보자. 블루밍로즈 카페에서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은 정숙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피부가 좋아 보인다. 효과 있지? 정숙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게 화장도 신경 쓰게 되고. 다시 가볼 생각 있어?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다시 느끼고 싶은 그 감각이 있었어요. 생각 중이야. 근데 비용이. 정회원이 되면 할인도 되고 특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나도 처음엔 망설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미정아, 그 실장님들 뭔가 좀 특별한 서비스도 해. 미정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눈치챘구나. 그래, 정회원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마사지가 있어. 물론 원하는 만큼만 받을 수 있고 언제든 거절할 수 있어.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역시 그런 곳이었군요. 그래도 미정이 계속 다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너, 괜찮아? 그런 곳 다니는 거 왜 안 괜찮아? 나이 들면 여자로서 끝이라고 생각해? 나는 내 몸이 원하는 걸 선택해. 그게 뭐가 잘못이야? 미정의 당당함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미정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도 라엘 힐링에서 오랜만에 여자로서 존재감을 느꼈으니까요. 그래도 그게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미정은 피식 웃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하잖아. 우리 남편도 그렇고 너희 강철수도. 정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강철수가 뭐?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실수한 듯 했어요. 아, 미안해. 말실수였어. 아니, 말해봐. 강철수가 뭐? 미정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가, 사실, 너희 남편 라엘에서 만난 적 있어. 순간 정숙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너 모르는 거였구나. 그 사람 VIP 고객이야. 라엘에서 제일 비싼 코스만 받아.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다 그만 흘리고 말았어요. 언제부터? 작년 여름쯤? 나도 거기서 우연히 마주쳤어. 그때는 너희 사이가 안 좋은 줄 알고.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철수의 늦은 귀가, 차가운 태도, 와이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 모든 것이 이제 설명이 되었어요. 미정, 너도 강철수랑?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냥 마주친 것뿐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직원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건 봤어.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정숙의 어깨를 잡아주었어요.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괜찮아. 알게 해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정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철수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이들 생일이었어요. 수신함에서 바로 라엘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강철수 VIP 고객님, 이번 주 목요일 예약 확인드립니다. 요청하신 스페셜 케어 준비하겠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일 내역을 더 살펴보니 강철수는 매주 목요일마다 라엘을 방문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것도 1년 넘게. 날짜를 확인해 보니 오늘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 무슨 일이야?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라엘 힐링은 어때요? 마사지 좋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철수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뭐라고? 알았어요. 다 알았다고요.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았어요. 눈물이 흐르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뭐였지?
강철수가 집에 돌아온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왜 이렇게 어두워? 전기 나갔어? 강철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스탠드 불을 켰어요. 그제야 강철수는 정숙이 거실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직 앉아? 어디 갔다 와요? 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회식 있었다고 했잖아. 라엘 힐링은 어땠어요? 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누가 그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1년 넘게 그곳을 다녔다는 게 중요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철수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년 넘게 바람 피우고 미안하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설명할 기회를 줘. 뭘 설명해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뭘 했는지. 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회사에서도 압박감이 크고 집에 오면 우리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잖아.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았다고요? 그런 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당신이 VIP 고객이라는 것도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지도. 강철수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은 그의 노트북을 가리켰어요. 이메일도 봤어요. 당신 비밀번호가 아직도 지은이 생일인 줄 알았어요? 내 이메일을 봤다고? 당신이 1년 넘게 내 눈을 속이고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낸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강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정숙 씨, 나도 사람이야. 외로웠어. 저는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나가고 당신은 늦게 들어오고 말도 없고. 제가 얼마나 투명인간 같았는지 알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바람 피우진 않았어요. 결혼 서약을 지켰다고요. 강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알아요? 저도 그곳에 갔었어요. 라엘 힐링. 강철수가 깜짝 놀라 정숙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미정이 데려갔어요. 당신이 그곳에 다니는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도 마사지를 받았어요. 당신도? 네, 저도요. 하지만 전 딱 한 번이었고, 그게 어떤 곳인지 알고 나서는 다시 가지 않았어요. 정숙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미정이랑? 강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이랑? 무슨 소리야? 미정이 당신을 라엘에서 봤대요. 아, 그래, 마주친 적은 있어. 하지만 미정이랑은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에요? 그건 맹세할 수 있어. 미정은 그냥 거기서 본 것뿐이야. 정숙은 잠시 안도했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다른 여자들은요? 매주 목요일마다? 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정숙 씨, 나도 잘못했다는 거 알아. 이제 그만둘게. 다시 시작하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한 번의 실수로 30년 결혼 생활을 버리겠다고? 한 번이요? 1년 넘게 매주 목요일마다 간 게 한 번이에요? 강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은 침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거실 소파에서 주무세요. 내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운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한 느낌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눈치챘지만 확인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한 후의 해방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정수가 어때? 남편이랑 이야기했어? 응, 다 말했어. 많이 힘들지? 내가 갈까? 아니야,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문득 서랍을 열어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에 썼던 꿈 노트였어요. 무용 강사, 사진 작가, 여성 상담사. 한때 그녀가 꿈꿨던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다 포기했던 거구나. 정숙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꿈,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목소리. 이제는 그것들을 다시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그리고 지금부터 누가 될 수 있을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고 진실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샌 후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강철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잠은 좀 잤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철수의 눈도 충혈되어 있었어요. 나도 못 잤어. 얘기 좀 해도 될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 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그를 바라보았어요. 20대 후반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씩씩하고 든든했던 남자였는지. 지금은 53세 지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정말 궁금해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갔어. 회사에서 팀장 자리를 잃고 나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 라엘에서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게 다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잖아.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설렘 같은 건 없어졌어.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늙어서 매력이 없어졌다는 거군요.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나도 너에게 노력하지 않았고. 정숙은 강철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진 나머지 부부가 아닌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지냈으니까요. 그래도 바람 피우는 건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알아.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아이들이 떠나고 당신은 늦게 들어오고 제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강철수가 뒤에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정숙은 살짝 피했습니다. 지금은 만지지 말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강철수는 손을 내렸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 오래된 꿈 노트를 봤어요. 대학 때 제가 꿈꿨던 것들이요. 무용 강사가 되고 싶어 했지? 정숙은 놀랐습니다. 강철수가 그녀의 꿈을 기억하고 있다니.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넌 무용학과 나온 실력자였잖아.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포기했지만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꿈을 누군가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감사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강철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지금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거야? 지금은 뭐든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시간이 필요하면 줄게. 내가 잠시 나가 있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나갈게요. 어디 가려고? 잠시. 미정인에 갈 거예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오후 정숙은 작은 가방을 꾸려 미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정숙을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여기서 마음 편히 있어. 미정의 집에서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끝내기도 쉽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예전처럼 신뢰하긴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너는 뭐 하고 싶어? 앞으로? 정숙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나 자신을 찾고 싶어.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정숙으로서 살아보고 싶어. 그래, 그게 중요해. 나도 그래서 내 삶을 찾아가는 중이야. 다음 날 정숙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완전히 새로 했고 10년 만에 네일샵도 갔어요.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을 찾아 중년 여성 인문학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여기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돼요. 첫 강의는 내 안의 목소리 찾기입니다. 집에 돌아가기 전 정숙은 용기를 내 무용학원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성인 취미반이 춤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성인반 등록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이전에 무용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대학에서 전공했어요. 일주일 후 정숙은 자신의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철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왔구나. 네, 이야기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정숙은 결심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요. 정숙의 제안에 강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혼을 요구할 거라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다시 시작한다고?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숙은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정의 집에 머물며 깊이 생각한 결과였어요. 첫째, 솔직해져야 해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야 합니다. 강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저는 제 인생을 찾아갈 거예요. 무용 수업도 듣고 인문학 강좌도 들을 거고요. 당신이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당연하지. 셋째, 우리 둘 다 서로에게 노력해야 해요. 30년 동안 익숙해져서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시 챙기는 거죠. 강철수는 진지하게 정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숙은 살짝 물러났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만큼 기다릴게.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줄래요? 라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특별하게 대우받는 느낌이 좋았어. 회사에선 점점 밀려나는데 거기선 VIP였으니까. 그 다음은요? 점점 특별한 서비스를 받게 됐지. 처음엔 거부했는데 나중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몇 명이었어요? 4명 정도.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요. 4명이야. 항상 같은 사람들이었어. 정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상했던 것보다 덜 아팠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걸까요? 미정이랑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강철수는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솔직하게요. 약속했잖아요. 처음에 라엘을 소개해준 게 미정이야. 정숙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미정이 강철수에게 라엘을 소개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1년 반 전쯤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더니 라엘을 추천하더라고.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정은 자신에게 우연히 강철수를 라엘에서 마주쳤다고 했는데 미정이 나한테 거짓말했네요.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해서. 정숙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네요. 정수가 진정해. 미정이랑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소개만 해준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는 우연히 만났다고 했을까요? 당신을 라엘로 데려간 건 미정인데. 정숙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미정이 자신을 라엘로 데려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미정이 저를 일부러 라엘에 데려간 걸까요? 강철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미정이 우리 사이를 망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오랜 친구,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미정이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미정이 다시 연락 오면 꼭 만나야겠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다음 날 정숙은 인문학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 찾기라는 주제였어요. 강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에 묻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잊게 되죠. 정숙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강좌가 끝난 후 정숙은 용기를 내어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두려워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철수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인지, 그리고 미정에 대한 의문도 풀리지 않았어요. 왜 미정은 강철수를 라엘로 데려갔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을까? 집에 도착하자 강철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요리했어. 맛있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숙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강철수가 준비한 요리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어째? 먹을만해? 네. 괜찮네요. 식사를 하면서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미정을 만나 모든 것을 물어봐야겠다고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철수 씨, 응,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무용 수업을, 수요일에는 인문학 강좌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자신만의 시간은 그녀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그날도 정숙은 지역 여성센터에서 열리는 강좌를 듣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그녀는 여성센터에서 중년 여성의 자아찾기라는 주제로 소규모 강의를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배운 무용 지식과 최근 공부한 인문학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수강생 한 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기분 좋은 떨림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자신의 블로그를 확인했습니다. 3달 전 미정과의 일이 있고 난 후 시작한 블로그였어요. 50대 다시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변화와 성장을 기록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미정.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을 다시 만났을 때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미정아, 솔직히 말해줘. 왜 강철수에게 라헬을 소개했어?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었습니다. 사실 나 너희 남편이랑 잠깐 관계가 있었어. 오래전 일이야. 너희가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 그 순간 정숙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이. 미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어. 그리고 깊은 감정 같은 건 없었어. 강철수도 너무 미안해했고. 그 후로 우리는 정말 그냥 지인으로만 지냈어. 그럼 왜 갑자기 라헬을 소개한 거야?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너희 관계가 안 좋아진 걸 알고 조금 이용하고 싶었나 봐. 옛날 일에 대한 복수 같은 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정숙은 그날 이후 미정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에 해방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강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어요.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요. 수강생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강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라헬은 당연히 그만두었고 정숙과 매주 데이트하는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은 부부의 밤으로 정했어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거나 때로는 그냥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일 저녁은 어디로 갈까? 이번엔 제가 선택할게요. 대학 때 자주 갔던 재즈바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재즈다. 너 재즈 좋아했었지? 정숙은 놀랐습니다. 강철수가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첫 데이트도 재즈바였잖아. 너 파란 원피스 입고 왔었어.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철수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수가, 네, 우리 많이 달라졌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지고 당신도 달라졌고, 우리 관계도요. 후회는 없어?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정과의 우정이 깨진 것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로 인해 자신을 되찾게 된 것은 감사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저를 찾게 됐으니까요. 강철수는 조심스레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숙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나도 그래.
물론 내가 한 짓은 용서받기 어려운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성센터에서 특별 강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중년 여성의 자아회복과 사회활동이라는 주제로 그녀가 직접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게 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블로그에 새 댓글이 달렸어요. 정숙님의 글을 읽고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52살, 이제 시작이라는 말에 큰 위로가 됐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강연장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어요. 모두 정숙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라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기를 통해 자신을 되찾은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저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정숙이라는 사람은 잊었죠. 하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저를 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정숙에게 직접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난 다시 살아났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안다. 그리고 라엘 힐링,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일탈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찾는 여정의 일부였을 뿐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